여러분, 인간에게 자유란 무엇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수많은 규칙과 관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나답게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평생 탐구한 사상가였습니다. 자유론조는 단순한 정치 철학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 사상의 자유, 그리고 자기 결정권의 본질을 다룬 인문학적 성찰의 결정체입니다. 밀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가 사회의 질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 균형점을 찾으려는 고전적 선언이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산업화와 민주주의가 빠르게 확산되던 시대의 긴장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권력의 억압에서 벗어났지만 오히려 다수의 여론이라는 새로운 압력이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밀은 이를 다수의 폭정이라 부르며 경고하였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권력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으로부터도 스스로를 지켜내는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를 너무 쉽게 말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성찰하지는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선택의 자유가 모두 보장된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통제가 존재합니다. 온라인의 여론, 알고리즘의 권력, 그리고 무형의 사회적 시선이 그것입니다. 미래, 자유론은 이러한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유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되묻고 지켜내야 할 가치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 자유로운가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면 그 삶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제1장 자유의 본질과 한계, 그는 자유를 단순히 억압받지 않는 상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밀이 살았던 10수세기 중엽,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사회 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발전하였지만 정치적 자유와 개인의 자율성은 여전히 제약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군주, 그리고 다수의 여론이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였습니다. 밀은 이러한 상황에서 권력이 사라져도 인간은 여전히 억압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다수의 폭정이라 불렀습니다. 다수의 폭정이란 권력자가 아닌 다수의 여론이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억누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법은 개인을 구속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시선과 도덕적 비난이 그를 옥죄는 것입니다. 밀은 이러한 압박이야말로 가장 은밀하고도 무서운 억압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자유를 말하면서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삶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밀은 자유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였을까요? 그가 제시한 핵심 원칙이 바로 해악 원칙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문장이 자유론 전체를 이끄는 중심축입니다. 자유는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복과 권리를 침해하는 순간 그 자유는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밀은 자유의 영역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첫째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토론하며 비판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둘째는 행위의 자유입니다. 자신의 인생 방식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셋째는 결사의 자유, 즉 타인과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행동할 권리입니다. 이 세 가지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회는 결코 진보할 수 없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래 자유론이 단순히 개인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자유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환경에서만 새로운 생각을 시도하고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가 개인의 행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창의성과 다양성이 사라진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인류는 다양한 삶의 실험을 통해 발전한다. 이것이 미래 자유론이 가진 진보적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릅니다. 자유는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사회적 질서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은 자유를 무조건적인 권리가 아니라 도덕적 자제와 이성적 판단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가치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유는 인간의 품격과 함께해야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즉, 자유는 방임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위를 숙고하고 책임지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밀은 인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강제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도덕은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만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강요된 선은 덕이 아니라 복종일 뿐이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사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법적 권리는 많아졌지만 여전히 사회적 시선과 집단적 규범 속에서 행동을 제약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 속에는 무수한 비가시적 통제가 숨어 있습니다. 밀은 이러한 현상을 이미 예견하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유를 잃는 가장 은밀한 방법은 다수가 옳다고 믿는 생각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유는 단순히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맞닿아 있고 언제나 균형 속에서만 지속됩니다. 미래 자유론은 이 점을 분명히 일깨워 줍니다. 그는 인간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자유가 사회적 책임과 분리될 수 없음을 동시에 강조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미래 자유론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유는 권력의 부재가 아니라 자율적 판단의 존재이다. 다수의 여론이나 전통의 압력 속에서도 자기 생각을 지켜내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제2장, 사상과 표현의 자유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자유롭게 드러나지 못한다면 인간은 존재의 절반을 잃는 셈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다루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은 인류 전체를 침묵시키는 것과 같다. 밀이 이 말을 남긴 이유는 분명하였습니다. 그의 시대, 즉 19세기 영국은 겉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종교적 신념과 사회적 관습이 다른 의견을 억눌렀습니다. 다수의 생각이 정상으로 여겨지고 그와 다른 의견은 위험이나 이단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밀은 바로 이 다수의 확신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세 가지 이유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억압된 의견이 진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견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검증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 사회가 어떤 의견을 틀렸다고 판단해 침묵시킨다면 그것은 인간이 절대적인 진리를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는 오만이라고 밀은 말하였습니다. 진리는 토론과 검증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지 권위나 여론이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억압된 의견이 완전히 틀렸다고 해도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비판과 논쟁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
반대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진리는 곧 습관이 되고 확신은 교조가 됩니다. 밀은 이것을 살아있는 진리와 죽은 진리로 구분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진리는 끊임없이 검증되고 토론되는 진리이며 죽은 진리는 단지 반복되는 교훈일 뿐 생명력을 잃은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을 때 우리는 보다 넓은 시야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의견은 완전히 옳지도 완전히 그르지도 않습니다. 다른 의견을 듣고 충돌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리에 더 가까워집니다. 밀은 인간의 지적 성장과 사회의 진보가 바로 이 의견의 다양성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오늘날에도 놀라울 만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현대 사회는 표현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검열과 맞닥뜨립니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여론의 무게가 개인의 목소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누구나 말하지만 모두가 같은 말만 하는 세상. 미리 경계한 다수의 폭정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형태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밀은 표현의 자유를 단순히 개인의 권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사회는 끊임없는 비판과 토론을 통해 스스로를 갱신해야 합니다. 의견의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는 정체되고 도덕적 경직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를 향한 문을 스스로 닫는 것이다.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밀은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자유로운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타인에게 해를 가할 경우, 즉 폭력이나 명예훼손과 같은 피해를 초래한다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불쾌감이나 불편함만을 이유로 억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유로운 사회는 불편한 말조차 견딜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밀의 이러한 관점은 사유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근본적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사상을 억누르는 사회를 정신적 독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면 사고의 자유도 점차 사라집니다. 결국 인간은 생각하지 않는 존재가 되고 진리는 권위자의 입을 통해서만 흘러나오는 죽은 교리가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빼앗는 것이다. 그 의견이 옳다면 우리는 진리를 잃는 것이고 그 의견이 틀리더라도 진리를 검증할 기회를 잃는 것이다. 오늘날 이 말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정보를 쉽게 얻지만 진리를 구별하기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집단 여론, 편향된 미디어 속에서 표현의 자유는 때로 왜곡되고 진리는 소음 속에 묻히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밀의 목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사회는 단순히 말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경청할 줄 아는 사회라고 그는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밀의 표현의 자유로는 진리 탐구의 도구이자 인간 정신의 해방 선언입니다. 그는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통해 인간이 자유롭게 사고할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시대를 넘어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유는 단지 침묵을 깨는 용기가 아니라 다른 생각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미래 사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메시지입니다. 제3장 개인의 개성과 발전 자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존 스튜어트 밀은 그 답을 개성의 발달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인간이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다. 자유는 단순히 억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창조적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밀이 살았던 시대는 산업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공장은 인간을 노동의 톱니바퀴로 만들었고 사회는 점점 더 획일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효율과 규율 속에서 개성을 잃어갔습니다. 밀은 이러한 사회를 깊이 우려하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회는 생명력을 잃은 사회이다. 그에게 자유는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개성은 자유의 꽃이며 그 사회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사람이 자신만의 취향과 신념, 행동 방식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비로소 창조적이고 풍요로워집니다. 따라서 개성의 발달은 단순한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문명 전체의 진보를 이끄는 동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밀은 인간의 발전을 식물의 성장에 비유하였습니다. 식물이 햇빛과 공기, 물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라듯 인간도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펼칠 때 가장 잘 성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외부의 강제가 아닌 내면의 자율성에서 비롯된 성장이 진정한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길들여진 덕목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자신의 선택과 경험을 통해 터득한 지혜는 평생을 비춥니다. 그렇기에 밀은 획일화된 도덕과 관습을 가장 큰 적으로 보았습니다. 사회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요구하면 결국 인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사라집니다. 그는 경고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만 하게 될 때 그 사회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 이것은 단지 외적 자유의 상실이 아니라 정신적 활력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밀은 개성을 억누르는 사회를 정신의 감옥이라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특히 청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이가 정한 길을 따라가는 인형이 된다.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행위야말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개인이 많을수록 사회 전체가 더욱 풍요롭고 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밀의 개성이 단순히 자기중심적 자유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기적인 욕망이나 무질서를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는 방임이 아니라 이성적 자율성을 전제로 한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숙고하면서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삶을 꾸려가는 태도를 밀은 진정한 자유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 안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다. 밀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사회가 발전하려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상과 발명, 예술과 철학은 언제나 기존의 틀을 거스른 사람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만약 사회가 모두에게 같은 생각과 같은 생활 방식을 강요한다면 그 사회는 정체되고 결국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개성은 단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의 혁신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현대의 시각에서 보면 밀의 이러한 사상은 놀라울 만큼 선구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표준화된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비슷한 교육, 비슷한 직업, 비슷한 가치관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좋아요의 수가 새로운 여론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나만의 생각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밀은 이런 상황일수록 개성을 잃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수의 찬동이 곧 진리가 아니며 다수의 행태가 곧 선은 아니다. 그에게 개성이란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표현할 수 있는 용기이자 타인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성숙함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사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각자의 길을 응원하는 사회. 그것이 미리 꿈꾸었던 이상적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말하였습니다. 인류의 위대함은 단조로움에 있지 않다. 다양성 속의 조화에 있다. 이 말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유는 개성의 표현이고 개성은 자유의 증거입니다. 스스로의 생각과 삶을 존중할 때 인간은 비로소 성장하고 사회는 진보합니다. 따라서 자유의 본질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힘입니다. 밀은 이를 자기 개발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통해 인간이 된다. 즉, 자유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 길러내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자유론 위에 이 장을 통해 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권리는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획일적 경쟁과 사회적 규범 속에서도 나답게 사는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제4장,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권력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의 본질을 개인의 자율성에서 찾았지만 동시에 그 자유가 사회와 충돌할 때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인간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자유는 개인의 권리인 동시에 사회적 책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밀은 사회가 개인에게 일정한 통제를 가하는 이유를 공공의 이익에서 찾았습니다. 사회는 구성원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경고하였습니다. 사회적 규범이 지나치게 강해질 때 개인은 점차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다수의 의견에 따르고 결국 스스로의 판단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사회적 독재라고 불렀습니다. 미래 시대에는 이미 정치적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형태의 억압이 생겨나고 있음을 간파하였습니다. 그것은 권력자의 명령이 아니라 여론의 압력이었습니다. 다수가 옳다고 믿는 관념이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다수의 폭정이라 정의하며 그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하였습니다. 밀은 자유를 위해 사회의 간섭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즉, 사회가 개인에게 간섭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해악 방지 원칙뿐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선택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사회가 그것을 강제로 막을 권리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밀은 이토록 개인의 자유를 중시했을까요? 그는 인간의 발전이 바로 자유로운 실험과 다양성의 존중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보고 그 결과를 통해 배우며 성장합니다. 만약 사회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살도록 강요한다면 인류의 창의성과 도덕적 진보는 멈추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밀은 사회는 구성원들의 자율적 행동을 통해 발전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한 개인의 자유로운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은 사회 전체의 지혜가 됩니다. 그는 이를 개성의 실험이라 불렀습니다. 인간이 실수할 자유를 잃는다면 배움의 가능성 또한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사회는 때로 선의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를 위해서 혹은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동원됩니다.
하지만 밀은 단호히 말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 자신의 동의 없이 그를 강제로 선하게 만들 수는 없다. 자유는 타인에게 선을 강요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때 비로소 도덕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실수라 할지라도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 장에서 밀은 사회가 개인에게 간섭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첫째,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자유의 영역이 아닙니다. 둘째, 개인이 스스로의 삶에 책임질 수 있는 한 그 선택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회는 도덕이나 관습을 강요하기보다 개인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밀의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가 개인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문명사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밀은 동시에 개인의 자유가 무조건적인 방임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자유는 책임과 함께할 때에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말하였습니다. 자유로운 인간은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성숙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며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밀의 눈에 비친 자유인의 조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질서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밀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며 그 자유는 타인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상은 시대를 넘어선 경고이자 희망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회적 책임과 함께 성장하며 그 균형을 지킬 때 문명은 성숙해집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그 자유를 통해 사회를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길 말입니다. 제5장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발전. 존 스튜어트 밀은 인간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자유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꼽았습니다. 그는 말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은 인류 전체를 침묵시키는 것과 같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인간의 지성과 문명이 나아갈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밀은 생각하고 말할 자유가 인간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지적 토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선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어떤 의견이 틀린 것이라면 왜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 의견이 맞을지도 모른다면 왜 세상이 그 진리를 잃게 만드는가? 밀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으며 따라서 누구도 진리의 독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여겨질지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진리의 한 부분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회가 그 목소리를 억압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 가지 주요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권력의 오만함, 둘째는 다수의 여론이 가진 독선, 셋째는 사회의 도덕적 확신이 만들어내는 무비판적 신념입니다. 밀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인간의 사고를 멈추게 하고 진리를 고정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하나의 살아있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진리는 고정된 교리가 아니라 끊임없는 논쟁과 검증 속에서 더욱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논쟁이 없는 진리는 생명을 잃는다. 즉, 사람들이 자유롭게 반대 의견을 내고 서로 다른 관점을 부딪히게 할 때 진리는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밀에게
표현의 자유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인류의 지적 진보를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밀은 또한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내면적 성장에도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할 때 비로소 독립된 인격으로 성장합니다. 침묵 속의 인간은 단순한 존재일 뿐 성찰적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가 사상과 언론을 억압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성숙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밀은 모든 표현이 무조건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한 한계를 두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보장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군중 앞에서 폭력을 선동하거나 타인을 명예훼손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자유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밀에게 표현의 자유는 진리의 탐구와 인간의 존엄을 위한 수단이었지 혼란을 부추기거나 증오를 확산시키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표현의 자유 자체보다 그 자유를 통해 진리를 찾아가려는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가지는 이유는 각자의 생각 속에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즉, 자유는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성숙과 사회의 진보를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밀은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진리라고 믿는 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며 다른 의견을 배척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진리를 믿는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시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교리일 뿐이다. 그의 이 말은 오늘날에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살고 있지만 동시에 각자의 확신에 갇혀 있습니다. 온라인의 여론, 정치적 편향, 종교적 신념 등은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의 다수의 폭정을 만들어냅니다. 이럴 때일수록 밀의 자유로는 우리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당신은 다른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밀은 진정한 자유로운 사회란 서로 다른 생각이 공존하고 논쟁이 가능하며 심지어 틀릴 수 있는 권리까지 인정하는 사회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이 살아있는 사회, 그리고 인간이 성장하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인간의 도덕적 용기와 연결지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는 것은 사회의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모여 사회는 점차 관용과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첫걸음이며 사회의 진보를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침묵 속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히고 그 속에서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자유로운 사회의 본질입니다. 밀은 말하였습니다. 자유로운 토론이 없는 곳에서 인간의 정신은 잠든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단지 말의 권리가 아니라 생각의 자유, 인격의 자유, 문명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가 지켜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이며 우리가 여전히 자유로운 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6장 자유의 책임과 공동체의 윤리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어의 마지막 부분에서 개인의 자유가 결코 무한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는 자유를 방임으로 오해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였습니다. 자유란 제약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책임을 자각한 선택의 결과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자유의 본질은 성숙한 자율성, 즉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당할 줄 아는 능력이었습니다. 밀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덕적 자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단지 쾌락을 좇는 존재가 아니라 이성과 양심을 통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유로운 인간은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인간이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통제 강조가 아닙니다. 밀에게 있어서 자유는 내면의 성숙을 전제로 하는 윤리적 행위였습니다. 즉, 자유에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상호 의존적 균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개인은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사회는 개인의 자유로움 속에서 발전합니다. 만약 사회가 개인을 지나치게 억압하면 인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개인이 사회의 질서를 무시한다면 공동체의 안정과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밀은 자유를 하나의 도덕적 계약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는 자유는 사회적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사회가 최소한의 질서와 법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 질서를 유지할 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밀은 이러한 균형을 책임 있는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특히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유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전자는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후자는 사회의 간섭을 정당화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가족이나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면 사회가 개입할 이유가 생긴다고 말하였습니다. 밀은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자유가 사회 전체의 선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공동체 윤리란 단순히 도덕적 규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사회적 지혜를 의미합니다. 밀은 자유로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타인의 자유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하였습니다. 자유의 가장 큰 적은 무지나 권력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즉, 타인의 고통이나 권리를 외면하는 무관심이야말로 자유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유로운 사회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밀은 자유를 도덕적 성숙의 척도로 보았습니다. 자유로운 인간이란 자신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선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점에서 자유와 도덕을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관계로 보았습니다. 자유가 없는 도덕은 강요된 윤리이며 도덕이 없는 자유는 무질서한 욕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사상을 통해 자유로운 시민의 이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유로운 시민은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며 공공의 이익에 스스로 참여합니다. 그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면서도 자신의 신념과 개성을 지켜냅니다. 밀에게 이러한 시민이 많을수록 사회는 건강하고 민주적으로 발전한다고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책임 있는 자유 위에 서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 자유를 지키는 힘은 결국 시민의 의식과 도덕성에서 비롯됩니다. 밀은 이 점을 누구보다 명확히 간파하였습니다. 그는 말하였습니다. 자유는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표현의 자유,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모든 권리는 스스로의 자제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유는 곧 혼란으로 변질되고 사회는 분열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밀의 자유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남깁니다. 하나는 자유는 인간의 존엄을 이루는 가장 고귀한 가치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성숙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자유의 윤리는 단지 철학적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실천되어야 할 삶의 원칙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타인의 행복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곧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결국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다. 그 말처럼 자유는 나를 넘어서 우리 모두의 품격을 세우는 힘입니다. 자유를 통해 인간은 성장하고 사회는 진보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참 자유론발. 온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할 자유, 표현할 자유, 선택할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는 명확히 말하였습니다.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보장된다. 이 단순한 문장은 문명사 전체를 관통하는 지혜이자 도덕적 원칙으로 자리하였습니다. 밀은 자유를 향한 인간의 여정을 하나의 도전으로 보았습니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쟁취하고 유지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의 압력, 사회의 규범, 정치의 간섭 속에서도 스스로의 이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습니다. 자유로운 인간은 단지 억압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신념과 판단을 존중할 줄 아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래 시대보다 훨씬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정교한 형태의 통제 속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적 동조, 온라인의 여론, 경제적 구조가 개인의 판단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미래 자유로는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자유는 방임이 아니라 책임이며 나의 선택이 타인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일입니다. 자유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실천적 메시지를 남깁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라. 그것이 인간의 존엄이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구호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정하는 지침이자 사회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약속입니다. 자유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인가? 미래 사상은 그 질문의 답을 찾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여전히 유효한 등불이 되어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